그래서 노인 할인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아, 나는 내년부터 노인 할인 처음 시작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나는 반나발하면 반나발 용의도 있어. 아유, 그동안은 많이 쓰셨잖아요. 10년간 썼죠. 10년간 썼는데 한 달에 저는 한 10만 원 쓰는데 5만 원? 10만 원고 10만 원까지. 저는 10만 원 써요. 매일 나오잖아요. 아 선생님은 버스를 안 타세요? 네, 버스를 거의 안 타요. 그렇지. 그 경의선도 제공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오죠. 화요일 날 수원 향교 나오죠. 강력히 하고 있는데 나 교수님 때문에 주장을 철회해. 수요일 날도 나오죠. 목요일 날도 나오죠. 맞아요. 금요일 날도 스타디 한다고 나오죠. 그게 그다음에 토요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대 강의하려고는. 평균 편도가 얼마예요, 보통? 편도가 1,480원인가 그럴까요? 그러면 왕복이면 3,000원. 추가 요금이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면 한 500원 추가 요금이 돼요. 그래서 그 편도가 한 2,000원. 1,900원, 1,800원, 2,000원 가까이 돼요. 4,000원. 네, 4,000원. 그러면 4, 5, 20. 월 20일 이용한다 그러면 네. 2, 4, 8만 원. 그렇죠. 8만 원 정도 딱 나와요. 8만 원, 9만 원. 그거 크죠. 좋겠네. 나는 지하철이 너무 적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나올 때도 나는 별로 이게 한 70%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게 10년이에요. 음. 10년인데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뭐냐면은 구조조정을 좀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인원수를 좀. 그거 반대하는 거야. 그거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다. 근데 이게 전철이 지난번에도 이게 벌써 여러 번 있었잖아요. 파업한다고 그러다가 타협하고 한다고 타협하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 얘기해 주는데 외국 같은 경우 이제 구조조정한다고 인원을 감축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하철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유지하는 인력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러고도 그 쉬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디 뭐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그 민간업자한테 지하철을 이제 넘겨가지고 막 시간대로 빨리빨리 돌리라고 막 그랬더니 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궤도를 벗어났어. 빨리 달리다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철도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철도 종사자들은 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여튼 예. 좀 일찍 나와가지고 불편하다고 다니지. 자, 그럼 뭐 시작을 해볼까요? 예. 페이지 36. 36입니까? 저 이광원 선생님 책으로? 아, 원문 들어가 있는 게 36. 아니,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 두 개는 했으니까 지난번에 30페이지에 있는 거는 했고. 그렇죠. 네. 이제 31쪽부터 해야죠. 근데 거기는 저기 원문이 없고 아, 이제 저기 원문이 36페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그거 다음 주에 나온대요. 다음 주. 다음 주에 나온다고? 네. 아니, 그 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하면 최순자 선생님 있어요? 저기 주문했어요. 저기 오 선생님한테 주문했어요. 아, 그래? 없어가지고? 아, 못 찾았구나. 못 찾았어요. 아직. 아. 네, 근데 그냥 저기 한 그러세요, 있는 게 그러면? 낫죠, 있는 게. 그 원문을 보고서 보세요. 그러면 36쪽에 원문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은 이거를 보고 여기 번역본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페이지 두 개를 다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태계와 율곡이 편지로 화답한 시.
여기 지금 1번도 율곡전서에 실려 있는 시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전철이 네. 늦었죠? 아니요, 이제 은행이 좀 보면. 아 예. 마침 시작을 안 했어요. 됐어요. 선생님 기다리시느라고. 아이고. 예. 은행이 좀 보면 있어요. 기왕이면 같이 시작하면은 저 분위기가 좋잖아. 그지? 오, 히타를 틀으니까 아주 뜨뜻하고. 따뜻해서 좋네요. 건물도 아주 좋으니까 따뜻하게 해놨네. 건물가. 춥다고 하니까 엄청 따뜻해. 청소도 싹 했어요. 아, 선생님께서 일찍 오셨네요. 예 오늘 저 30분. 어쩐지 깨끗하. 자, 우리가 읽었던 지난 시간에 읽었던 1번 시도 율곡전서에 있는 시입니다. 그 27쪽 이광호 선생님 책 27쪽 주 1번 보면 율곡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율곡전서에 있는 시고 지난번에 1번 시는 읽었고 2번 시 오늘 이제 2번 시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드린 프린트로는 2페이지, 네. 책으로는 36페이지 맞죠? 책으로는 36페이지. 요것도 역시 지금 31페이지 보면 주 7번 다뤄놨는데 이것도 율곡전서에 있는 나온 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전부 율곡전서에 나와 있는 퇴계와 율곡이 서로 주고받은 시를 지금 먼저 인용하고 있습니다. 퇴계전서에 실려 있는 시는 이제 요 다음 3번. 퇴계가 율곡을 위하여 지은 시 그래가지고 3번에 나오고 지금 1번, 2번은 율곡전서에 실려 있는. 그래서 율곡전서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주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광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율곡전서에는 퇴계가 먼저 시를 주고 율곡이 화답한 식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율곡전서에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2번 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율곡전서에 있는 시예요. 특히 그 권 14 쇠언의 이제 일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유 이리별. 여기서 나는 율곡입니다. 이틀을 머물고 별 헤어졌다. 이제 퇴계 선생님 그 강릉 가는 길에 자기 장인어른 노경린을 만나 뵙고 그리고 성주 목사죠 그때 만나 뵙고 이제 예안에 들려서 퇴계를 한 2일 동안 머물다가 요 2일이라는 것도 이 퇴계 이광호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8번 주 31쪽 8번 주 보면 퇴계가 당시에 지은 시와 제자 조목이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율곡이 2박 3일 동안 체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틀이 아니라 3일이니 최연에는 오류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율곡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율곡 전서를 하면서 이제 율곡의 후학들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나는 2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퇴계 선생과 헤어졌는데 제 이명시, 이명이 강릉이라고 그랬죠. 강릉에 이제 그 외갓집이죠 여기가 신사임당. 강릉에 있을 때 퇴계 기서급시 퇴계가 글과 시를 보내왔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가 먼저 이렇게 보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적혀 있어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가만 선생 8번, 9번 주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기간은 그 퇴계 선생이 보내온 편지와 시에서 말하기를 세간 영재한 지위 불긍 존심어 고학 세상에 영재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다만 불긍 존심어 고학의 마음을 긍이라는 게 이제 긍정하는 거죠. 존심을 긍정하지 않고 고학의 마음을 두는 것을 긍정하지 않고 도도 개연 긴년 도도 진연 네. 도도히 여기서 진연은 이제 세상의 모든 대부분 영웅들이 영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도도하라는 거는 지들이 잘났다고 도도하면서 고학의 뜻을 안 둔다는 거예요. 불공종심어 고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긍존심어 고학을 안 한다. 안 하면서 도도하게 진연은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재들이 기유 자바러 유속자 그 중에 자바러 유속자 세속에서 자기를 뽑아낸 자가 있어도 세속에서 자기를 뽑아낸 자다라는 것은 세속에서 초탈한.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은 도덕 진연이라는 것은 세속에 다 그냥 물들어서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세속에서 자기를 뽑아낸 사람이 있어도 혹재 불체 재주가 못 미치지거나 혹년 이만 혹 나이가 너무 늦었어. 깨달은 게 너무 늦어. 또는 깨달았는데도 재주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도도하게 묻혀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군 고제 묘년 발인정록 그대처럼 높은 재주와 이때 나이가 뭐 몇 살입니까? 23살이죠. 7 묘년 아주 좋은 나이죠. 발인정록 요 인자가 이 출발할 인자죠. 이게 인장을 찍는다. 그래서 발인한다 그러면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 장례식 발인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발인부? 장례식 할 때 발인하잖아요. 발인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 그 해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걸 출발할 때 발인제라고 그래요. 그거 생각나네. 소리가 똑같았어. 그 인자가 수레가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발인이 출발하고 시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출발하고 시작. 정로를 출발해. 정로로. 예.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 나이야 지금 율곡은. 그러면서도 지금
불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로를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일 소치를 하가량제리오 그가 다른 날에 옛날에 훗날에 성취할 바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 천만 이기원대 자기 무리소득 자족이라 오로지 원대함으로 자기 자신을 기약해서 그러니까 천만이익은요 이 원대를 꾸미는 얘기예요. 천배 만배 유익한 천배 만배 도움이 되는 그 원대함 그거로 자기를 기약해라. 이게 뭘까요? 천만이기 원대. 천만이기 원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그거로 자기를 기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무리소득 자족. 조금 얻는 것으로 자족하지 마세요. 조금 뭐 누구보다 학문이 기회가 뛰어났다 이런 거로 자족하지 마세요. 성인을 지향하세요. 이런 얘기. 그런 것 같네. 젊은 인재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길을 끄는 거는요. 요 도도 이게 물에 쫙 흘러내려가는 거죠. 거침없이 흘러내려. 흘러내려가는 모습 도도. 흘러내려는 도도한 물결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자바러 유속자 요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바러 유속자. 유속 이것도 역시 또 흐름이에요. 흐름에서 자기를 뽑아내. 이런 표현 저는 진리를 노노 공자께서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서자 여사부 불사주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는 이 도체의 도체가 이 세상 만물을 이루면서 가는 이 모습을 시냇물을 보면서 그 도체를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학자 사람 만물은 말이죠. 이 흐름 속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대화도 같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도연이라는 건 대부분 도도연하게 다 흘러내려가. 근데 이 도체를 향한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게 도체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바라 유속자. 유속이라는 게 도도히 흐르는 흐름 속에 자발한다는 건 이거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어떻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노노에도 그 공자 제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 자지도 불혈 이엄마는 역부정야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이 재부족이라는 말도 제주가 재불체라는 말도 제주가 닿지 못한다는 말도 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돼. 근데 죽기 살기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제 불체예요. 재주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안녕 같은 사람이 뭐 죽기 살기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연이만이라는 거는 또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있는 걸 깨달았는데 너무 늙었어. 그래서 소용이 없는, 이게 사실은 뭐죠? 고학이고, 존심어 고학이고, 존심어 고학이 사실은 뭐죠? 성인의 뜻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퇴계 선생이 시를 보내왔다는 거죠. 기시운 종래차학 세경의 7원절구죠. 성리궁경 도익리 감자동릉 심추서 영인문호 발신지. 종래부터 이 학문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의심스러워했다. 이 학문이라는 게 이제 유학이죠. 성학, 도학이죠. 도를 추구하는 이 학문. 그런 게 진짜 있어? 성인이 되는 학문이 있어? 에이, 성인이 될까? 이렇게 의심해 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요게 사자인데요. 이 타동사로 쓰였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활이라는 의미일 때는 사라고 읽는데, 무엇을 쏘아 마치다 이럴 때는 석이라고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죠, 이게. 성리 궁격 도익리. 성리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익을 쏘아 마치는 거니까. 이익을 쏘아 추구하고, 궁경, 경을 이익을 쏘아 마치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궁경, 경을 궁구하면 도는 점점 멀어진다. 감자동릉 심추서. 감사하게도 그대는 홀로 능히 찾는다. 추서, 떨어진 실마리를 홀로 능히 찾으니. 떨어진 실마리라는 게 뭐예요? 추서. 이게 바로 그 앞에 얘기했던 고학, 성학을 얘기하는 거죠. 영인문호 발신지. 사람으로 하여금 문호, 그대의 말을 듣고 발신지, 새로운 알미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세요. 차후는 어떻게 됩니까? 서, 지 이렇게 되죠.
이하우 선생님 책 주 10번 보니까 도도에 대해서 지금 주를 다루셨어요. 논어 미자 6장 보면 도도자 천하 계시야 이 수의역질이요. 도도한 것은 천하가 모두 이러하니 누구와 함께 그것을 바꾸겠는가? 이 은자가 한 얘기죠. 주자가 집주다기에 도도는 류의 불반지의라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학을 공부하고 성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도도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퇴계 선생이 그러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로 보여요. 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퇴계의 리발이라는 게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줘요. 이해를 못한 건지. 이 거슬러 올라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그 이기동 선생님하고 박사 논문 쓸 때 엄청 서로 충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기동 선생님은 리발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체에서 순순하게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리발이다. 근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신통성 정도에서 중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발과 기발을 대대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리발과 기발을 대대한 건 하도잖아요. 하도일 때는 리발과 기발이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이거 처음 아니고 지난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도체가 지금 근원처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제 순선하게 이제 이게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발현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근데 거기다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표현하니까 이제 이게 그 말이 용어 자체가 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올라간다는 말이거든. 그런 저로 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그러면 그 이제 강물에 비유해서 그러는데 보통 산을 그려놓고 쓰잖아요. 근원처 위에다가 정점에다가 이제 도의 근원처를 얘기를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산을 이제 그 도체에 가깝기 위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제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말이 자연스러운데 강물에 저거를 이제 도체를 근원처로 놓고
거기에서 발원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간다기보다는 글쎄 그 말이 좀 의아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 속의 유속으로 그냥 흘러가서 그냥 그러니까 도체 이쪽에 그쯤에는 저 세속이 되겠죠. 일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칠정과 같은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는 쪽일 텐데 그쪽에서 이쪽 근원처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라는 말보다 다른 좀 말이 없을까. 아마 그 말씀 때문에 이동 선생도 아마 저 했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의도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도도자 천하 계시하라 이 수이역질이요. 그냥 이건 그야말로 거침없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넣고 해석을 하셨어요. 예.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는. 예, 도도자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 집주에 예. 주자의 논어 집주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 앞에 내용을 집주에 그 말이 있어요. 집주에. 집주에 그래서 도도자 천하지 계시하라 그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32쪽에. 예. 예.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요. 아, 왜 집주에 있잖아요. 끄트머리. 예. 있잖아요. 그걸 못 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은자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공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을 어찌해서 공자는 바꾸려고 하느냐. 도도자 천하 계시야 라고 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자는 묘의 불반지의예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공자는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학의 도, 도학의 도, 성학의 도라는 것은 저 리발과 기발을 대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저 기발의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도의 본체로 봤을 때는 중도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도의 조화로운 흘러내려감이지만 퇴계 선생님께서 왜 중도와 하도를 하셨겠어요? 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에 이 거슬러 올라가는 날카로운 대처 의식이 없이 중도에 그냥 모든 게 도야 이런 의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부터 벌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번 도처에서 도의 근원처에서 멀어져 가니 그대로 도도하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돌이킬 수 없이 그냥 먼 곳으로 도취하고는 먼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니 돌이켜서 그 유속에 돌이켜서 앞에 그걸 넣어야 그냥 시속의 흐름을 거슬러서 시속의 흐름을 그때 거슬러서라는 말이 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거슬르다는 얘기를 자꾸만 거슬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의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거스르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중도에서는 심통동 정도의 중도에서는. 근데 하도는 그 리발과 기발이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리발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발은 원심력이라고 한다면 리발은 구심력에 해당돼요. 이 두 가지 힘이
또 서로 맞물려서 태양이 돌아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만물이 엇물림이 바로 이 리발과 기발의 흐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로 이제 태계 선생님이 또 보냈어요. 두 편의 시를 보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귀래 자탄 구미방. 이제 퇴계가 보낸 시예요. 돌아와 오랫동안 방향을 잃었던 자신을 한탄하고 정처 재규 극리왕 고요히 머무르는데 거기서 겨우 실오라기 같은 빛을 엿보았네. 규극 극리왕이죠. 극리왕. 극이 이제 틈이에요. 틈. 그 틈 속에 빛.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고요히 수양하는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을 진리의 빛을 엿보았다. 권자급시 추정괴 원하노니 그대는 제때 바른 길을 추구하고 막차 행각 입궁향 궁향에 발을 들인 것을 탄식하지 마시오. 궁향이라는 건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이 그 위에 있는 시는 리네요. 리. 그 다음에 지. 리와 지가 차운이네요. 운이네요. 요 시에서는 광과 향. 광과 향이 운이에요. 이응이 운이고 여기는 이가 운이에요. 실현에는 19, 2구, 4구가 그 운자예요. 방자, 광자, 향자예요. 그 위에도 의자, 리자, 지자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여, 화송, 운 해가지고 율곡여기 화답실 쓰잖아요. 차원한다는 말은 그 운자를 그대로 필요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의자, 리자, 지자를 똑같이 쓰네. 예. 그러니까 오원인 경우에는 2구, 4구만 그 승구하고 결구만 거기에 이제 운자로 고정이 돼 있는데 7원인 경우는 1구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성 전결에서 전은 전환이기 때문에 운자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위에도 이제 그게 서가 전부 이로 끝났는데 서로 끝나고 방광향으로 끝났는데 괴로 정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성 전제 전은 이제 그 전환이기 때문에 거기는 운자에서 자유롭습니다. 1, 2, 4. 예. 1, 2, 4가 문자네요. 예. 똑같이 지금 했어요. 차원은 그걸 갖다 그대로 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가 시를 먼저 보내고 율곡이 차운을 한 거다. 지금 율곡전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화답하여 보냈다. 학도하인 도불이, 도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의심이 없는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병근차 미전나. 병의 근원을 나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상응 봉음 한계수. 접대에 응해서 차가운 토기의 물을 마신 것을 생각하니, 상이 생각하니, 응은 이제 접대죠. 접대에 응해서 한계수, 차가운 개수, 토기의 물을 마신 것을 생각하니 냉철심간 지자지. 마음과 간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을 스스로 알 뿐이네. 요렇게 지금 되게 이광호 선생님 번역을 해놨는데 12번 주 33페이지 12번 줄을 보면 율곡전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도하인 도부리, 도 공부에 그 누가 의심이 없으리요. 병근차 미전리, 병근은 바로 아집을 벗어나지 못함에서랴. 상응봉음 한계수, 필경 한 개의 물을 마시고 냉철심간 지자지. 심간을 밝히면 스스로 알리로다. 그냥 의역을 했네. 예? 의역을 했어요. 그냥 봉음은 받들어 마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공자가 이 칠공자 아닌가? 순수면에 그냥 그 지금 여기 12번 역주를 보면 율곡본서 번역이 율곡이 퇴객이 훈계하는 시로 번역하고 있다. 근데 이장호 교수는 율곡이 자신의 상과 학문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과 저 33쪽에 있는 번역과 요 주 12번에 있는 번역이 이장호 선생님 번역한 거는 율곡이 자신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주 12번에 지금 율곡전서에 번역된 시는 율곡이 퇴계에게 훈계하는 시로 번역하고 있다. 저는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율곡학회, 네. 율곡학회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편찬의 국역 율곡전서, 그다음에 율곡전집, 그다음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국역 율곡전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태계 선생이 그 세경의를 얘기를 하니까 율곡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문의 길에 에? 어찌 그 의심 없이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의에 대해서 불의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근데 문제의 근원은 이제 그 병거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 미전리거든요. 아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미전리. 그러니까 위에 시에서 학문의 세상 사람들의 학문에 대해서 그 의심을 자꾸 하는데 태계는 율곡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의심 없이 어떻게 경지에 올라가겠느냐. 약간 여기서 그 의심에 대해서 하인 도불이라고 하는 말로 맞바닥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태계 선생의 거기에 대해 그 단지 이제 자기를 이제 반성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를 태계 자신의 아라고 보기보다는 아집으로 봐가지고 일반론적으로 다 의심스럽지 않고 어떻게 그 학문의 길에 이룰 수 있겠느냐. 이 아에다가 세경의라고 해서 의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집 때문에 그것을 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은봉은 한계수 이거는 태계 선생의 그 뭐라 그럴까 만남에서 가르친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걸로 보고 이 1구하고 2구의 내용이 그 위에 나와 있는 태계성에 대해서 약간 그 말하면 맞받아서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아니 여기 이제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율곡 쪽에서는 근데 이것도 훈계라는 말은 또 율곡이 되게 훈계하는 시로 번역이 나 원문이 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원문을 모르겠는데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이장호 교수가 번역한 내용을 실어놨거든요. 아니 그 지금 인용한 게 율곡 국역 6일곡 전서에 있는 번역이에요. 주 12번 밑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율곡이 퇴계에 훈계하는 시로 번역했다고 지금 이강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강호 선생님의 얘기예요. 이거. 국역 율곡 전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강호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는 율곡이 퇴계에 훈계하는 시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어디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요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냉철신간 지자지 그 위에 세 구절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신간을 밝히면 스스로 알리로다. 지자지를
선생님 스스로 알게 될 것을 신관을 밝히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에요. 이강호 선생님 요 구절을 보고 요거는 율곡이 퇴계에게 훈계하는 시다. 그러면은 이장우 선생님은 그 마지막을 마음과 간이 시원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알 뿐이네. 이거는 율곡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로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예.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첫 구절은 똑같았잖아요. 도 공부에 그 누가 의심이 없으리요. 도를 배움에 어느 누가 의심 없는 지경에 이르. 똑같잖아요. 두 번째 구절도 병의 근원을 내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병근은 바로 아집을 벗어나지 못함에서랴. 이거 같아요. 세 번째 구절도 같고 접대에 응하여 차가운 초계의 물 마신 걸 생각하니. 그게 차원이 왜 다르냐 하면은 음. 그냥 번역문만 가지고 보면 그 R을 갖다 내가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라고 이장호 교수가 번역을 했잖아요. 음. 그럼 이때는 이 시적 화자가 율곡이니까 율곡 자신의 스스로가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자기 성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한계수를 가지고 토계의 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은 그냥 퇴계를 연상하지 않고 그냥 뭐 학문에 대한 어떤 뭐 청신한 어떤 그런 뭐 가르침이라든가 뭐 그런 일반론적인 그 맑은 차가운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토계의 물이 아니고 한계의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나를 이건 아집으로 보고 위에서는 나를 율곡으로 보고 밑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성을 얘기하는 아집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토계의 물을 밑에서는 한계의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토계를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어떤 맑은 기운, 학문의 맑은 기운을 내가 접하고 난 뒤에 내 스스로 그것을 맑게 하면은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네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 차이가 나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아집하고 위에는 그 한계수를 퇴계하고 접해가지고 퇴계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밑에는 이건 일반적으로 내가 그야말로 청신한 어떤 기품 속에 젖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내가 마음이 맑아져서 내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거지. 뭐 위에서 있는 사람들 당신 말 듣고 새로운 암 생각나게 하시오. 다른 사람 당신 말을 듣고 새로운 암 가르치는 그런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율곡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느낌을 가지고 이광호 교수님은 이걸 그 훈계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하여튼 말하면 의의를 제기하는 운자는 그대로 차원을 했는데 율곡 학파에서 해석한 내용을 얘기하면 율곡이 되게 말을 그냥 승복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의의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내 스스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좋네요. 그 해석이 잘. 이거는 이제 율곡의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겠는데 이쪽에서는 한계수를 퇴계 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내가라고 하는 것도 율곡 자신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예, 좀 이게 뒤에 지금 해설하고 연결돼서 좀 한참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